자,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이거 할 건데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의사표시냐? 정상적인 의사표시는요,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뭐 and 이럴 수 있겠죠. and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이거 너무 많아서 공부 이거 다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다.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요거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오화가 아니고 or. 오화가 뭐예요? 오화가. 또는 하자가 있던가.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지. 또는이니까.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그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요, 우리 민법 제 107조부터 민법 제 108조 그리고 109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민법 제 110조에 나와 있어요. 하나씩 보면요, 107조 이거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걸 비진의 표시다. 비진의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거는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0조에는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같이 적어놨어요. 사기와 강박은 원인이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걸 같이 적어놓은 이유가 원인만 사기 또는 원인만 강박이다라고 다르지 나머지 효과나 성립요건이 똑같아서 여기다가 그냥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같이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비진의 표시고 통정허위 표시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냐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요건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민법의 법조문이 4개고 행위는 5개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법조문은 107, 108, 109, 110조 4개지만 행위는 5개잖아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개죠. 이걸 우리는 그냥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통착사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비통착사강 이래서 한꺼번에 정리할 때 정리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비통착사강 한 번만 크게 해볼게요. 뭐라고요? 예, 비통착사강.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유형은 이거 5개입니다. 그럼 먼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서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표시를 했어요. 의자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 했습니다. 내 의사와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 이유나 동기는 이유도 묻지 말고 동기도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3가지 있으면 하나 둘 3가지 있으면 이건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그럼 통정허위 표시까지 한꺼번에 성립요건 쭉 한번 보고 할게요. 통정허위 표시도 의사표시 있었고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았대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대요? 통정했다. 이거 뭔가 가슴 뛰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에로틱한 분위기 뜨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야. 통정이라고 하는 게 귓속말 해가면서 짜고, 야,
이렇게 하면 말이야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네가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싹 맞장구 쳐줄게. 이게 뭐야? 통정이잖아요. 남녀 상렬지사 통정 말고 둘이 짜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둘이 짜고 했다 그런 얘기죠. 짜고 했다는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요. 의사표시한 사람도 알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짜고 했다. 이게 한자어로 얘기하면 뭐죠? 통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면서 왜 둘이 짜고 했을까요? 똑같아. 이유도 묻지 말고 동기도 따지지 말고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면 이건 뭐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다. 이건 혼자 한 의사표시예요. 이거는요, 둘이 같이 짜고 한 의사표시죠. 비진의 표시는 혼자 한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못된 말로 얘기하면 혼자 헛소리 한 거고 둘이 쑥덕거리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같이 헛소리 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이제 잘못된 얘기라는 거 잘 알면서 둘이 짜고 한 거예요. 좀 못된 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했고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았다. 근데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모르고 한 겁니다. 표의자 자신도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슬그머니 상대방 간 보려고 한번 던지는 말 있죠. 던지는 말, 우리 속된 말로 간 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둘이 짜고서 누군가에게 뭔가 이상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둘이 짜고 하는 거야. 요거는요, 지가 뭐라고 떠드는지도 모르고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자체는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했다요. 이유나 동기는요, 모르고 했는데 무슨 이유 동기가 있어? 몰랐으니까 했겠죠. 여기에 다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쪽으로 오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중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일치했죠?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했다. 의사표시가 일치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한 부분에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대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하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의사결정을 왜 했냐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의사결정,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얘기죠? 속아서 했다는 얘기죠. 강박을 당했다는 얘기는요, 겁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쫄아서 했다 그런 얘기죠. 겁먹어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겁먹어서 좀 이상하잖아요. 쫄아서 했다. 자,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들인 거죠. 자, 그럼 비진의 표시 먼저 한번 볼게요. 비진의 표시, 의사표시했는데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했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많은데 비진의 표시는요, 일단 표시가 됐잖아요. 그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슬그머니 한번 떠보려고 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한테 제가 시계 줄 마음도 없으면서 시계 가질래? 그랬더니 제 친구가 보고서 이 시계 좋은데 진짜 줄 거야? 그랬더니 그냥 가져 라고 얘기했다는 거. 속마음은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 고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라고 얘기하면 농담이야 그러고 뺏으려고 그랬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왔네. 이렇게 전화 받는데 애가 택시 타고 가버렸네. 그럼 그 친구는 제가 비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죠. 너 가질래? 그랬더니 친구가 이게 직권 2만 원 미만만 직거래면 이게 집에 가서 맞아 죽으려고. 아이고 농담하지 마 임마.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전화 받아서 또 택시 타고 갔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그 친구가 제가 비진이 표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하고 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하고 둘 중에 하나죠. 이때 효과가 달라요. 그런데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비진이 표시가 있었으면 원칙은 뭘로 한다? 표시한 대로 유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유효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무효로 하겠다.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비진이임을
에이 이게 지 것도 아니면서 이게 집에 가서 맞아 죽으려고 그러면서 가져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무효란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알았거나 상알수라고 할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때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하니까 유효로 하려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다? 선이면서 무과실인 상태다. 이때는 유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입증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그래서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잘 따져야 되는데, 자,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 해석하면 이거는 뭐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는 유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효가 원칙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야. 가질래? 그랬더니 그래. 너 이거 진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랬더니 가져. 그리고 전화 받는 동안 얘가 가지고 갔대죠. 그렇죠? 그래, 내가 가져간다. 그런데 내가 이거 돌려받고 싶어요? 돌려받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해? 너 내가 얘기한 거 알았잖아. 내가 비진이인 거 알았잖아. 나 집에서 기 못 피고 사는 거 너 알잖아. 입증해야 되죠? 그 얘기는 뭐야? 되돌려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가만 놔두면 유효잖아요. 그럼 친구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계. 근데 되돌려 받고 싶은 사람이 뭐죠? 이거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누구죠?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표의자가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표의자가 이거 입증하기 전에 택시 타고 갔던 친구가 시계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네. 근데 그 시계를 사는 사람은 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계를 산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제3자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야? 몰랐다는 얘기야? 몰랐다는 얘기죠. 그럼 제3자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선의의 제3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갑이 을한테 비진이 표시했거든요. 비진이 표시했는데 비진이 표시가 상대방이 무효라고 하는 거, 비진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비진이 표시가 뭐란 얘기죠? 무효란 얘기죠. 무효인데 목적물 인도해 줬고 얘가 가지고 있던 목적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해 버린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매도해서 얘한테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이라는 거야. 이 둘 사이의 법률 관계가 비진이임을, 즉 무효가 됐다는 걸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선의의 제3자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원래 이 법률 관계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뒤에 법률 관계 싹 다 무효가 돼야 돼요. 무조건 다 무효예요. 근데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얘는 유효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는 얘기죠. 원래 무효면, 아니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이후에 뭐 이게 무효면, 앞에 있는 법률 행위가 무효면 얘가 취득한 권리도 무효고, 그럼 무권리자가 처분한 거기 때문에 제3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냐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요. 만약에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없지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제3자 보호 안 되는 거라고.
이 법률행위가 무효면 얘가 취득한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자기 권리 아닌 거 팔아먹었다 그래 얘기죠. 근데 얘가 모르고 샀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호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명의로 돼 있는 그 아파트를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떤 녀석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제3자에게 팔았다는 거죠. 저희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근데 사기꾼이 지 이름으로 등기소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팔아먹었죠. 그럼 샀던 제3자가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집 좀 비워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짐 싸자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강아지 풀 얘기하면서 못 나가 그래야 되죠? 그럼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까? 그 제3자를 보호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를 대입시키니까 바로 그냥 이해가 오죠.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지금. 제3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얘는 선인데 그러고 싶은데 지금 앞에 법률행위가 무효면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 게 없고 이 사람 무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은 무조건 다 보호 안 돼요. 얘가 선의가 됐든 아이가 됐든 얘 보호하지 하질 말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조금 아까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그 사람이 와서 집 비워달라고 하면 우리가 비워줘야 된다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초에 한 번씩 등기부 띄워봐야 되잖아요. 누가 등기부 위조했나 안 했나. 근데 여러분 집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띄워봤어요? 안 띄워봤어요? 안 띄워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분행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내 등기 서류를 지 이름으로 위조 행위를 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거 무효거든요. 아니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무효요, 유효요? 무효죠. 근데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제3자가 암만 선이 아니라 무과실 뭘 해도 제3자가 보호되면 우리가 집 비워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를 기초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건 싹 다 무효인 거예요. 무조건 다. 이후의 법률관계 다 무효인데 그러면 제3자가 왜 보호가 되느냐. 보호 규정이 있어야 보호되는 거예요. 이 비통착사강 여기에는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비통착사강에. 그럼 제3자는 언제 보호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3자는 보호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되는 거예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제3자 보호 규정은 총칙에 비통착사강 여기만 있죠. 그렇죠? 일단 법률행위 쪽에 여기만 있고 우리 앞에서 자 미성년자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재산 처분을 취소했을 때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아니, 아버지가 오늘부터 영업 그만해라. 오늘까지만 영업하고 내일부터 그만해라.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그 다음날 아버지 출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업을 했다. 근데 그 전에 거래하던 사람이 와서 물건 또 사갔다. 그 사람은 영업 취소된 걸 몰랐다. 영업 허락이 취소된 걸 몰랐다. 그럼 그 사람 보호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보호되는 이유도 또 뭐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보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기 보호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효과를 얘기할 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비통착사강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어요. 비진이 표시에도 통정호의 표시에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도 다 적용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신분행위는 비진이 표시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무효인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꼭대기층에서 자살하겠다고 앉아 있어요. 발코니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어서 오게 그래서 남자애를 부른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너하고 결혼 안 해주면 결혼 못하면 죽겠다고 한다. 그럼 그냥 놔두세요. 뛰게 그래야 돼. 일단 불러내려야 돼요. 불러내려야 되죠. 그랬더니 얘가 그런다.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내가 너하고 결혼 왜 하냐? 그럼 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고 거기서. 당연히 해야지. 오브 코스 그래야 되죠. 나는 너처럼 아름다운 애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정말이지 오빠 그럴 거 아니야. 정말이라고. 그럼 갑자기 오빠 나 내려줘 무서워 그러죠. 여태 앉아 있다가. 그럼 들어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들어 내려주고 난 다음에 진짜 결혼하러 가야 되겠어요? 진짜 결혼하러 가야 되냐고. 그거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진의로 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절실한 마음에 진실이라고 믿었겠죠? 믿었어도 그건 무효지. 약속했으니까 결혼하러 가자. 못 간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되냐고. 안 되지. 그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을 거고, 신분행위에 비진의를 표시했다. 그럼 그건 무조건 뭐다? 무효다. 통정의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신분행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남자가 옛날에 판례가 혼인신고를 22번 하고 이혼신고를 22번 한 사람이 있어요. 혼인신고 22번, 이혼신고 22번 한 사람이 있어요. 에? 에, 이 사람이요. 사랑이 죄요? 결혼 22번 하면 잘못한 거요? 그렇지. 사랑은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예, 능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이 됐어요. 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이 됐냐? 얘는 진짜로 결혼한 적은 없는 거야. 동남아나 연변 쪽으로 가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여자들하고 가서 혼인신고 먼저 해요. 해서 한국의 배우자로서 이제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면 영주권이 생겨. 영주권이 생기면 몇 개월 있다가 이혼을 해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럼 이혼했으니까 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 직업은 뭐죠? 혼인신고지. 직업이. 둘이 짜고 혼인신고한 거잖아요. 그건 다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 둘이 통정허위 표시하면 혼자 한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이건 둘이 짜고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혼인신고 몇 번 했어요? 혼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진입 저 통정허위 표시 신분행위 무조건 무효라며.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혼인신고 22번, 이혼신고 22번 했으니까 44번에 공무집행 방해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공무집행 방해가 된 거야. 처벌받은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법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데 공법행위는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아, 이거 좀 복잡하다. 그죠? 예, 공법행위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나오면 행정행위하고 소송행위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공법행위가 나왔다 그러면. 그럼 행정행위가 뭐가 나오냐? 이거는 공무원의 사직서가 나와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공무원이요? 실제 사례가 그거야. 이제 오래된 공무원이신데 진급을 잘 못하셔갖고 주임님이셔. 계장 밑에 주임이거든요. 근데 그 동기님이 과장으로 오신 거야. 처음에 같은 동기인데 한 분은 과장님으로 오시고 한 분은 주임님으로 계속 계신 거죠. 워낙 고참 주임이죠. 그러니까 계장보다 더 빨리 임명했으니까. 그럼 계장들이 굉장히 껄끄럽거든. 자기보다 선배가 주임으로 와 있으면. 이제 한 과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앉아 있는데 여기 이제 과장이 이렇게 앉아 있고 요건 커튼 쳐가지고 과장이 손님들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런데 이렇게 과장이 앉아 있거나 그래. 이제 이 주임 데려다가 앉아갖고 야 너는 일 좀 해라. 니네 계장이 너 힘들어 죽을라 그런다 야. 그랬더니 야 내가 이제 곧 그만둘 건데 뭔 일을 하라 그러냐. 그럼 농담하는 과정에 이 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네 입장이면 난 사표 쓰고 나갔다 임마. 내가 내 동기가 과장으로 오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상하죠. 너희 진짜 사표 쓴다. 그랬더니 써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표 써갖고 왔어요. 그럼 사표 써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사주임 넘겨서 계장 결제 받아서 과장한테 결제 받으면 인사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사표 써갖고 이제 결제하면 한번 네가 결제 한번 해봐라고 했어요. 이쪽이 걸쳤어 안 거쳤어? 안 거쳤어. 안 거치고 이제 과장한테 주니까 과장이 너 나 진짜 사인한다. 그러니까 그래 사인해라.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계장하고 과장, 계장은 빼먹었죠 지금? 빼먹고 인사계장하고도 빼먹었어요. 예. 그리고
책상 위에 놔두고 있다가 지네끼리 낄낄낄낄 웃으면서 진짜로 사직서 쓴 거야? 장난삼아 쓴 거야? 장난삼아 서로 간에 이제 쓴 건데 낄낄 웃다가 야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둘이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갔네요. 근데 이게 서무주임이 과장 책상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결제판이 하나 있네. 그 열어보니까 여기 고참 주임 사직서가 들어와 있죠. 그 둘이 동기인지는 잘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아 뭔가 사정이 있어서 조용히 과장님한테 사직서 썼나 보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장한테 서명해 주세요. 그래서 서명을 다 했죠. 얼른 보낸 거야. 인사과를 보낸 거 아니야. 3일 후에 이 주임이 그 전날 숙취로 인해서 갤포스 쭉쭉 빨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부들 보면서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뭐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대 없대. 아무 일 없어. 어제 많이 먹어서 속이 아파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빨고 있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인사명령 났죠. 의원면직 이렇게. 이 사람 사직할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사직할 뜻이 없었고 장난삼아 한번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굴르기 시작한 거지. 떼굴떼굴. 떼굴떼굴 굴러도 공법상 행위에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뭐죠? 표시한 대로 유효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지만 건축허가 내줬다는 거야. 건축허가 15층으로 건축허가 내줬는데 나중에 중공검사 받으려고 갔더니 차고요. 차고. 건축허가 차고 12층밖에 안 되니까 3층만 잘라. 그럼 이렇게 잘라져요? 차고로 건축허가 내줬어도 그건 언제나 표시한 대로 뭐죠? 유효란 얘기입니다. 유효. 소송행위 마찬가지지. 판사가 사형 땅땅땅 그래놓고 그래서 사형 집행하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 두들겨 탕탕탕 하면서 야야야 사형 스톱 차고 취소. 그럼 거기 죽으려고 갔던 피고 그 자리에서 힘 풀려서 죽는다. 맥 빠져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아시겠죠? 이건 그냥 표시한 대로 유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단체적 거래 행위 있어. 단체적 거래 행위.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단체적 거래 행위는요. 이제 보통 단체적 거래 행위하고 정형적 거래 행위가 있는데 단체적 거래, 정형적 거래 같이 하죠. 단체적 거래, 정형적 거래.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고. 단체적 거래 행위는 어음이나 주식 요거는 주식 인수 청약 있죠? 주식을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식 오늘 올라가요, 떨어져요? 우리 오늘 주식 조금 올라가고 있죠? 주식 올라가고 있어. 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좀 바뀌네 어쩌네 그래갖고 좀 올라가는 것 같아. 아침에 잠깐 봤을 때. 자, 주식 인수 청약 같은 것도 여기 적용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언제나 뭡니까? 유효로 확정합니다. 유효로 확정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아침에 주식 시간 여니까 아침에 주식이 좀 올라간다? 그럼 쫙 매수 주문하죠. 그리고 1시간 끝나서 나가서 보니까 다 매수 체결됐네. 근데 내가 살 때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1시간 수업하는 동안 곤두박질 쳐갖고 바닥 치고 있더라. 이건 내가 의도했던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떨어질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 제가 아침에 사자 주문 쫙 올릴 것 같은 거 사놓죠? 사놓고 종일 놀다가 끝날 때쯤 가갖고 보니까 올라간 건 오케이, 떨어진 건 착오 취소. 그럼 그거 해먹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한다? 유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형적 거래 행위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예요.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자, 친구한테 어음을 하나 줍니다. 어음을 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야 친구야, 이거 내가 진짜 너한테 돈 줄 거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혹시 어떤 채권자가 나한테 강제 집행 들어와서 재산을 압류하면 너도 이 어음 가지고 배당에 참가해서 배당 좀 받아. 그래서 나한테 줘야 돼. 라고 친구한테 어음을 준다고. 이것도 일종의 작전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재산이 3억인데
채권자가 한 5명 돼. 5명이 채권이 이제 한 30억 된다. 근데 내 친구한테 제가 30억짜리 어음을 하나 줬다. 그럼 걔도 이제 배당에 참가하면 총 채권이 60억이 되죠. 그럼 제 재산이 3억이면 30억 가진 채권자한테 먼저 1억 5천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액에 비례 해서 안분 배당하니까 그 친구가 그거 받아서 저한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았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잘 가지고 있을게. 라고 했어요. 이제 이 어음은 진짜 어음이요? 가짜 어음이요? 진짜 어음이지. 진짜 어음이래야 나중에 경매가 들어오면 배당 요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음은 진짜 어음이죠. 하지만 진짜 빚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짜 빚은 아니잖아. 둘이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언제 써야 되냐고. 채권자들이 제 재산 압류 들어와서 배당하려고 하면 그때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술집 가서 술 먹어버렸다. 그리고 이걸로 줘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어떻게 쓴 걸 할 수 없지. 이건 어떻게 한다고? 그냥 표시한 대로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아니란 얘기야. 그냥 무조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술집 가갖고 내가 그거 갚아줘야 된다니까. 또 비통 착상한 얘네들의 공통점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아시겠죠? 제3자 선이면 충분해요. 선의 무과실 얘기할 때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제3자 선의는 어떻게 됩니까?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3자 선의라고 하는 건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할 게 아니라 제3자가 악이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선의 여부를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우리가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2문제 나오면 이쪽에 잘라서 요거 의사표시의 불일치한 문제 내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내거나 아니면 3문제가 나오면 107조 108조 묶어서 한 문제, 차고 한 문제 아니면 사기 강박을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3문제 내거나 내는데 2문제가 나오든 3문제가 나오든 이거는 전체적인 공통점 아니냐고. 107조에서 110조까지 전부 적용되는 공통점이죠.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공통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비진의 표시 언론 책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불일치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눠지죠. 보셨나요? 자, 그럼 넘겨보십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문제, 그건 뭐 읽어봐도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동그라미 3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표시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구분하고 107조 내지 110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파란 글씨 2번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상의 공통점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4번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별표를 칠 수 있을 만큼 쳐놓으셔야 돼요. 전부 싹 묶어놓고. 아시겠죠? 예. 별표 하나만 치세요. 뭘 여태 치고 있어. 20개 치면 20번 볼 겁니까? 자, 먼저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잖아요. 신분행위 적용해야 하네요. 그래서 신분행위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했으면 언제나 무효예요. 공법상 행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그 주로 이제 행정행위 아니면 소송행위인데 공무원 개인의 사직서 제출 등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야, 유효로 확정하겠다는 얘기. 유효로 확정하겠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효 아니면 유효인데 신분행위는 무효고 나머지는 다 유효입니다. 언제나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인수 청약, 어음 거래 등 단체적 정형적 거래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체적 정형적 거래는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를 얘기하는데
니은에 제3자는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인데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요. 그다음에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분쟁이 생기면 제3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의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별표 다 쳐놨죠? 자, 그다음에 밑에 의사와 표시 불일치, 의사의 흠결할게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라고도 하고 허위 표시인데 혼자 한 허위 표시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107조. 자, 제1항에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예. 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되셨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제3자 보호규정 그대로 있죠? 요거 이제 오른쪽에 가면은 뭐 그래요. 의에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르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알고 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 그렇죠? 알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판례로 한번 보세요. 판례.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내가 사직서 쓰면은 이사회에서 사직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직할 뜻은 없지만 혹시 그냥 이렇게 해서 사직서가 제출되면 반려될 것이다 라고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사회에서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때 조교수는요. 나는 사실은 사직할 뜻이 없었거든요 라고 떼굴떼굴 굴러도 일단은 표시한 대로 효력 발생한다면서요. 그럼 이사회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자, 이건 뭐냐면 전에는 그랬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뭐냐면 1년 지나면 1년마다 한 번씩 누진 퇴직금 주기 싫으니까 1년 지나면 매년 퇴직금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좀 유리하다라고 해서요. 매년 줬어요. 근데 어떤 독사 한 마리가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사직서 내고 퇴직금 받고 매년 사직서 내고 퇴직금 받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26년 동안 근무하다가 나가면서 매년 26년 동안 매년 받은 퇴직금을 통장 하나에다가 별도로 관리하고 손도 안 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6년 지나서 그동안 내가 사직서를 계속해서 냈지만 이 사직서 제출은 내 뜻이 아니었고 회사에서도 사직서 내 그럼 퇴직금 줄게라고 얘기했죠. 에? 사직서 내고 퇴직금 받고 사직서 내고 퇴직금 받고 이거는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니까. 회사에서 누진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사직서를 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냈어요. 내고 나면은 어떻게 한 거죠? 퇴직금 주고 다시 재입사하고 이걸 계속해서 26년 동안 반복을 했다니까요. 근데 26년 지나서 진짜 퇴직할 때쯤 그 26년 동안 받은 퇴직금 통장을 그대로 회사에다가 반납하면서 나는 누진된 퇴직금을 내놔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니 26년 동안 계속 사직서 냈던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주장한 게 사직서는 내 뜻이 아니었다. 비진이었다. 그럼 비진이 표시한 대로 유효잖아. 그랬더니 회사가 요구해서 낸 거 아니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럼 비진이 표시도 유효지만 회사에서 요구했죠.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무조건 알았던 거죠. 그럼 무효니까 사직의 효과가 발생해야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6년 동안 줬던 그 통장 그대로 반환하고 26년분의 누진된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판결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엔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의원 면직 처분이 됐다. 누가요? 공무원이. 공법상 행위에 적용한다 안 한다? 공법상 행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쓰면서 사직할 뜻이었어 아니었어요? 아니어서 자기 동기하고 장난치다 그랬다니까. 그럼 사직의 효과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발생한 거죠. 사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1, 2, 3번 판례 좀 잘 보시고 요건 볼게요. 요건에
일단은 칠판에 있는 그대로예요.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표의자가 알고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나오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이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죠 지금. 예,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 1번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번 판례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재산이 있는 사람 말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는 거야.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사람 뒷조사를 하는 거죠. 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나? 이 재산은 부정축제한 재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뒷조사를 하는데 부정축제한 것도 있겠죠. 물론. 그 의심을 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부정축제한 거 걸리면 죽겠다 싶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내 재산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했던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마음속으로 재산을 주려고 했던 거야?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던 거야?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받는 사람은 얘가 갑자기 충성심이 생겨서 나한테 돈 다 준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이고 요놈 요거 살라고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왜 표정들은 다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 자, 이 사람도 결국은 얘가 주고 싶은 마음 없었다는 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이제 받은 거죠. 권력이 꽤 오래 갑니까? 별로 오래 안 갑니까? 오래 안 가죠. 그래서 얘가 권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되돌려 달라고 소송했던 거지. 이 재산을. 그러면서 나는 비진위로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에서 비진위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러니까 얘가 살기 위해서나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재산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줬지요. 그러면 이렇게 의사표시해야 되겠다. 어떻게 줘야 되겠다. 살아나려면 이라고 줬잖아요. 그랬으면 그건 진이고 그리고 진짜 줬죠. 그럼 진이대로 표시된 거잖아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거야?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야? 일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비진위 표시일 때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이건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럼 뭐라는 얘기야? 진정한 의사표시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진위하고 이거 많이 다르네. 우리가 생각했던 진위는 마음속에 있던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위는 그게 아닌 거야.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건 뭐죠? 그 생각이 진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했으면 진이에 의한 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이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 다음에 2번.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이다. 얘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면 그럼 뭐란 얘기예요? 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 취소다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유효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개 체크하시고 넘겨보십니다. 4번에 학교법인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이런 거죠. 자, 이것도 재밌는 거야.
자, 학교법인이에요.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는 교육 목적 달성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학교 교직원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자, 교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은행에 가서 니네들이 개인적으로 뭘 신청해? 대출 신청해라. 대출 신청하고 대출금은 은행에서 바로 여기다가 입금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가 온 거죠. 그때 교직원들이 오이씨 그럼 저거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는 거야 하는 얘기가 야 나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믿는다 그러면요 내일 아침에 문자 오죠? 뭐라고 CUT 이러고 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내일 아침에 CUT가 나 대출이라도 받는 게 나. 그리고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어 못 믿어? 늘 그러잖아. 오빠 못 믿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오빠 못 믿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분위기가 믿어잖아. 참나. 대화가 잘 안 되네.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대출 받아서 대출금을 여기다가 입금시키면 월급으로 올려주는 거야. 월급을 얼마? 50만 원을 올려줘요. 이 월급 50만 원은 뭐냐면 얘가 빌린 돈 이자하고 분할해서 상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학교 측에서는 직원들 월급을 올려줬죠. 학교 측에서 명목상 이렇게 올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교직원들은 어떻게 한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빌린 거 갚아야 된다고. 이런 약정에 의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거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 목소리가 이 정도 나와야지. 안 하고 싶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싫다 그러면 뭐가 날라온다고 내일 문자에 CUT 나온다고. 그 CUT 나올까봐 마지못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은행에다가 에이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은행 직원도 그랬다는 거야. 저희도요 요즘에는 방카 슈랑스인가 이것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네 거무줄이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돈 대출 받아서 일로 보냈던 거죠. 근데 이게 오래 갈까요? 금방 걸릴까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하다가 걸린 거야. 걸리니까 학교법인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거 50만 원 들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소송한 거예요. 나는 이 대출 약정할 때 비진이 표시였고 비진이 표시임을 얘들도 알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야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네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기 싫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이건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뭐다?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네가 돈 갚아라는 얘기야. 왜 저 학교법인하고 결탁을 하고 난리야?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금원을 대여한 자가 은행이죠, 은행.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교직원의 의사는 위 금전대차에 관하여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왜?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에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해서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다. 이것도 이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퇴직기간이 5년 미만으로 남은 사람들은 희망퇴직, 즉 뭐죠? 이거 희망퇴직이 뭐야? 명예퇴직. 그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도 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명예퇴직을 받는다. 근데 내가 근로기간이 1년 반 남았다. 근데 1년 반 남았으면 지금 명예퇴직 신청하면 6개월은 유급휴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명예퇴직 수당 받고 그러면 1년분 월급 이상 된다. 이렇게 머리를 굴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유급휴가를 지나는 동안 회사에 사규가 바뀌어갖고 정년퇴직이 3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3년 더 근무할 건데 지금 명예퇴직했죠. 그러니까 얘가 와서 이제 떼굴떼굴 굴른 거죠. 뭐라고?
아, 나는 퇴직하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명예퇴직 하라 그래서 퇴직을 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회사에서 명예퇴직 하라고는 했지만 지가 머리 쓴 거 아니에요? 계산했죠? 계산해서 나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말 바꿀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고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왜? 얘가 난 명예퇴직 안 할래 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냈으니까 무조건 퇴직 처리하겠다. 그게 해고냐 아니냐 아니란 얘기죠. 지가 사직서 냈죠. 더 유리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사직서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가 아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나머지 판례는 이제 특히 이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효과를 봅니다. 효과. 굵은 글씨만 줄칠게요. 원칙이 유효죠.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유효고요. 그래요. 그래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우리 아까 법조문에서 봤고요. 예외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굵은 글씨만 줄칠게요. 굵은 글씨만.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그럼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되냐? 가만히 놔두면 유효죠. 유효. 그죠? 가만히 아무 조치 취하지 않으면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뒤집고 싶은 사람은 누구야?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당의 의사표시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왜? 놔두면 유효니까. 그럼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굴까요? 표의자겠죠. 표의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적용 범위. 그래. 계약 단독행위 다 적용할 수 있고요. 준법률행위에도 우리 앞에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다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배운 적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지. 법률사실에 분류해서 밑에 판례 공부했죠? 예, 거기에 준법률행위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신분행위요. 신분행위. 신분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잖아요. 여기. 신분행위 적용하지 않는다죠? 언제나 무효. 그다음에 공법상 행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사직서 쓰는 행위, 소송 행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주식인수 청약 여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식인수 청약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단체적 거래 행위라고도 얘기해. 밑에 설명이 있어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뒤에 가서 우리 법률행위 대리 쪽에서 배울 겁니다. 대리 쪽에서 배우면서 한 번 더 여기 이렇게 뒷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있는 겁니다라고 한 번 더 그때 체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07조 끝난 거예요. 하나 가지고 1시간 했다, 그죠?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어쨌든 칠판 지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칠판 안 지우는 겁니다. 예, 쉬었다가 허위 표시부터 하겠습니다.